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시점 주말 포함해서 4영업일 연속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급격한 상승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4,250원대 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 4,500원 라인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력이 과감하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당하고 다시 4,250원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안정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또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순환매 장세, 이 순환매 장세라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 그리고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남아있는 코인들은 모두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땐 주요 알트코인과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주요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고, 다시 또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주요 알트코인들이 잠잠하고 비트도 잠잠하다. 자, 이런 게 바로 순환매 장세라고 합니다.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만 투자하지 않아요. 시총이 작은 코인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순환을 펌핑하면서 하나씩 안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우리 리플 코인이 이렇게 쭉쭉쭉쭉 안 올라가고 다시 조정을 당하고 다시 또 왜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야 됩니다. 왜? 리플 코인은 그냥 급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 11월 달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거든요. 말 그대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조정을 받으면서,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주말 내내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관세 합의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가져오면서 이더리움 또한 2.7%의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리플코인 한번 보시면 예전에야 상승력을 가져오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이게 2025년도 1월 달부터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게 1월 달이거든요.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다가 4개월 넘게 3,000원대에서 횡보했다가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이렇게나 왜 떨어지고 왜 횡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왜?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 또한 뭐가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왔죠. 근데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럽이라는 나라와 이제는 미국이 서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았다.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기준금리 또한 31일 날 발표할 거니까 이번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9월달,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XRP 모멘텀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겠죠. 자,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 또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 CBDC에 대한 기대감. 자, 하나씩 분석해 보면 ETF는 펀드를 말하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둘 다 뭡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매우 커졌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는 것으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과 융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7월 28일 오늘 월요일날 나왔던 뉴스인데 XRP 니플 코인은 다음 3주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알트코인의 순환이 본격화될 조짐을 가져오고 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있고 주요 알트코인이 있고 또한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이 있다. 근데 이러한 코인은 순환하면서 펌핑한다.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한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분산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시총이 작은 코인에도 들어가 있는데 시총 작은 코인이 움직이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펌핑하겠죠? 펌핑한다는 건 거래량 갑작스럽게 급격히 올리면서 상승력을 올린다. 그 대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 주요 알트코인도 그렇고 잠잠하거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겠죠. 그럼 어때요? 개인들의 물량은 다시 시총이 작은 코인으로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때 고래들은 또 매도하고 그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주요 알트코인에 투자 자금을 올린다. 바로 이게 순환 장세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축적은 끝났다. 이제는 확장이 시작되는 알트코인의 세 번째 랠리를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축적이 끝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을 말합니다. 매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거래량 늘리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저점의 비중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에요. 그러한 매집, 축적이 끝났다. 이제는 확장의 시대로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주요 알트코인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XRP 니플 코인, 솔라나,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면 이제 움직임이 왜 4영업일 연속적으로 상승력을 니플 코인이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니플의 보유자들 홀더분들은 니플 팀의 신뢰에 가장 큰 베팅을 하고 있다. 근데 니플 팀의 신뢰에 베팅하고 있는 건 주로 기관들의 물량이 유입이 많이 되었죠. 왜?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도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왜? XRP 니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설계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그 말은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의 거래가 바로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자금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니플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일반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의 레저. 소매가 줄고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그 부분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기관들,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량이 늘려나가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XRP 니플 코인이 지난 6월 달에 히든 노드를 인수했습니다. 히든 노드가 뭐였습니까? 수탁 업체, 바로 커스터디 업체예요. 커스터디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보유하고 보관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RWA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토큰화해서 만들었고, 이 토큰화된 RWA를 어디서 보유할 거냐, 어디서 보관할 거냐, 그게 바로 커스터디, 그게 바로 히든 노드라는 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품을 니플이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가져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합니까? XRP 니플 코인이 히든 노드의 효과를 보는 건 2, 3년 내에 30달러까지 올라간다. 자, 아직 5,000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10달러도 아니고 30달러.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의 단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격은 멈췄다라고 해요. 이게 지난 7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토요일 날 나왔거든요. 기관들의 자금이 대이동하고 있는데 가격은 왜 멈췄을까? 말 그대로 이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이 있고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는데 5,000원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은 멈췄다. 근데 기관들의 자금은 대이동하고 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끌어올리지 않아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내려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내려서 단가를 맞추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이전에 1월 달 지나서 1월 이전에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작년 11월 달부터 어떻게 1월 달까지 5,000원 라인 때까지 1,000원대 라인 밑에서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냥 쭉 끄집어 올렸습니까? 아니죠.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올렸어요. 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고래들 또한 이 단가에서 비중을 늘리면서 고가를 올라가니까. 근데 고가 올라가자마자 1월달 1월 20일 되자마자 하방 압박 받고 다시 또 하락 압력 받으면서 3,00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내 왜 내려갔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불확실성.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1월 달부터 시작되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휴전을 얼마 전에 했죠. 또한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정치적 성향까지 계속적으로 흔들림을 가져오는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3,0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3,000원 찍고 4개월 동안 긴 횡보 기간을 가져왔지만 어때요? 다시 또 5,000원 부근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4,250원에서 다시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현재 시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XRP 니플 코인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올린다라는 거예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점에 매수, 고점에 매도해야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만들려면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이때 비중 들어가고 다시 또 올라가던 거 다시 또 내려서 이때 또 비중 들어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들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왜? 전고점 부근이니까 부담감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맞고 또 떨어져서 3,000원 밑에까지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요. 제가 이러한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지 않도록 여러 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점에 잡아서 난 지금 여전히 50% 수익 구간이야. 근데 어떻게 매매할까? 그냥 들고만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않아요.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죠. 왜? 현금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50%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고 비중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100%의 비중 중에서 20에서 30% 비중은 나누어서 매도하고 이 매도한 자금은 이때 4,25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가 천차만별로 틀려져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수익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처럼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같이 판단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매 대응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무료로 자료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또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